지금이야 오히려 특급 대우를 받았지만 프로야구 초창기 시절에는 고졸 선수가 흔치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은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대학을 거쳐 프로 무대에 서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 야구부는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반면 대학 야구부에 입단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어느 야구팀에도 주목받기 어려운 짧은 인생에서 너무 이른 실패를 경험한 청춘이었죠. 고교 졸업 무렵 세광고 유격수 장종훈 선수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충청 지역을 연고로 창단한 빙그레 이글스 연습장에 찾아가 문이라도 두드려 보게 됩니다. 팀에서 유명한 선배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출범 첫 해인 1986년 채 3할 승률을 채우지 못했던 신생팀 이글스에 형편없이 부족한 선수 사정 때문에 그는 2군이 남아 정식 선수로 등록될 수 있었고, 이듬해인 1987년에는 주전 유격수 이광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듯한 헬멧과 유니폼에 어딘가 어색한 폼으로 방망이를 움켜쥐고 선 작고 앳된 소년. 나서는 곳마다 그에게 고졸 선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럼에도 고졸이었기에 그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는 몸이 좀 작았다. 키가 168cm, 몸무게도 55kg 정도였는데 그래서 매일 밤마다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연습생 신화의 원조 장종훈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월급 40만원짜리 연습생으로 시작한 프로 무대. 그러나 1987년 그 한 해 동안 장종훈 선수는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합니다. 일단 당시보다 키가 8cm나 자라면서 체격이 당당해졌고, 제일교포 출신의 팀 선배 고원부 선수에게 하나둘 얻어배운 타격 기술이 드디어 몸에 배기 시작한 것이죠. 그해 2할 7푼에서 8개의 홈런으로 장종훈 선수는 주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12개, 그 이듬해에는 18개로 늘어난 홈런이 점점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990년 그는 홈런 28개를 날려 앞세대 홈런왕 이만수를 한 개 차로 물리치고 첫 번째 홈런왕에 오릅니다. 뒤늦은 청춘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1992년 그는 홈런 35개, 114타점, 104득점, 160개의 안타, 장타율 6할 4푼까지 5개의 부분의 타격 지표 1위를 기록하였고, 팀 동료 이정훈 선수와는 타율 1위를, 장유조 선수와는 출루율 1위를 다퉜을 정도입니다. 결국 타격 7관왕에 근접한 5관왕이었죠. 홈런을 좀 더 치고 싶어서 타율을 좀 까먹었는데 그때는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잘해서 7관왕을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1992년에는 41개의 홈런을 때려내 한국 야구의 최초로 40홈런 시대를 연 것도 장종훈 선수였습니다. 4번 타자인 그를 중심에 두고 앞선 이정훈 선수와 뒤따르는 이강돈 선수까지를 다이너마이트라 칭하며 지금까지도 역대 최강의 클린업 타선이라 평가하는 팬들도 있을 정도죠. 그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 연속 홈런과 타점 타이틀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1990년대 내내 그는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고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은 20홈런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 사이 평균 타율은 3할에 육박했고 200루타 이상을 기록한 시즌이 무려 7번이었죠. 1771개의 안타와 1145개의 타점, 그리고 1043개의 득점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은 1992년 당한 무릎 부상 때문에 부족한 훈련량과 잊을만 하면 돌아와 신경을 건드리는 통증을 안고 세웠던 것들이었죠. 이처럼 장종훈 선수는 연습생 신화를 작성한 최초의 한국 프로야구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학력과 능력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연관계가 있다는, 아니 있어야 한다는 세상의 못난 고집은 그를 무던히도 들볶았습니다. 그저 대단하다 하면 좋을 것을, 고졸로서 대졸도 하지 못한 일을 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고, 대전의 어느 4년제 대학에서는 특례 입학을 제의해 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담담히 손을 내저었다고 합니다. 사실 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대학 나온 아빠로 기억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나마저 대학을 가버리면 그동안 날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을 보냈던 고졸 출신들한테 바로 상처 주는 일이 되잖아요. 결국엔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고졸 출신들의 우상으로 남기로 했죠. 어차피 그를 키운 것은 대학이 아니라 빈 연습장에 널려있던 허드렛 일, 그리고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며 꼭 움켜쥔 배트와 비오는 날에도 기어이 그것을 휘두르다 온통 벽지를 긁어먹은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런 날 것 그대로의 싸움터에서 건강하게 굵은 뼈가 되먹지 못한 학벌의 덤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자는 절대 보지 못할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혜마저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런 그에게 부족한 타이틀도 있었죠. 바로 우승반지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한국 시리즈 4차전 1승 2패로 몰리고 있던 롯데 자이언츠는 먼저 한 점을 뽑아내며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6회 말 이글스 용병 듀오가 구축하고 있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시 역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맙니다. 점수는 1대1. 이글스 데이비스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을 허용한 뒤 1사 2삼루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로마이어 선수였습니다. 당시 이글스는 로마이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3할 3푼에 가까운 타율에 30개의 홈런과 35개의 도루로 외국인 선수 최초의 30-30 클럽 가입자였던 데이비스 선수도 훌륭했지만 로마이어 선수는 그의 무려 45개의 홈런과 109개의 타점을 기록하며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죠. 로마이어 선수가 기록한 45개의 홈런은 장종훈 선수의 41개의 홈런 기록을 6년 만에 깨트린 42개의 홈런의 우주를 넘어선 기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이어를 상대하는 투수들의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부한다. 그러나 우선은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본다. 앞서 그의 플레이오프 3차전 1회 말 무사 만루 위기에서 로마이어 선수를 맞이한 두산의 최용호 선수는 고의에 가까운 볼넷으로 밀어내기 한 점을 헌납해가며 피해갔을 정도였죠. 롯데 선발 주영광 선수도 로마이어를 고의 사고로 내보내고 만만한 후속 타자를 맞이합니다. 어느새 연습생 신화를 마감하던 장종훈 선수가 후속 타자였죠. 그해 데이비스와 로마이어에 이어 5번 지명타자로 주로 나섰던 장종훈 선수는 그런 불쾌한 정면 승부를 종종 경험해 왔습니다. 꾸준히 두 자릿수 홈런을 뽑아내온 강타자였고 특히 그해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투수들의 정면 승부 덕분 27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회춘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지만 데이비스 선수와 로마이어 선수의 견줄 존재감은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장종훈 선수는 백전 노장답지 않게 한국 시리즈에서 항상 긴장하곤 했습니다. 1989년 한국 시리즈 상대팀 타이거즈 선발 전동열 선수를 격파하며 먼저 1승을 거두고서도 2차전 역전패와 내리 4연패를 당하며 생긴 트라우마인지도 모릅니다. 그 트라우마는 1999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루타로 2타점을 올리고도 후속 타자의 안타 때 3루에서 횡사당하는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로 롯데자이언츠의 기사회생에 빌미를 주었던 건 역시 장종훈 선수였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니 우승반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간절하기에 장종훈 선수는 방망이를 꼭 움켜쥡니다. 바로 13년 전 어머니 손을 잡고 이글스 연습장에 연습생 테스트를 받으러 가던 그날처럼 말이죠. 주영광 투수는 병살타를 노리고 몸쪽 승부를 해옵니다. 왼손 투수의 손을 떠나 오른손 타자의 무릎 쪽으로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공. 장종훈은 그 공을 욕심내지 않고 결대로 잡아당겨 좌익수 머리 위로 띄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 3루에 있던 임수민 선수가 태그업해 2점째를 올렸고 그것이 그대로 그 경기의 결승점이 됩니다. 그가 평생 주구장창 쳐냈던 홈런이나 안타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한 방이었죠. 그리고 5차전 9회 말에도 그는 빛나는 희생 플레이를 날립니다. 2대3으로 뒤지고 있던 9회 초 1사에서 데이비스 선수의 안타와 로마이어 선수의 3루타로 동점을 이룬 상황에서 그는 우익수 쪽으로 멀찍이 공을 띄워 자이언츠를 4대3으로 누르는 넉점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점수로 이글스는 최초의 우승 축배를 들게 됩니다. 연습생 신화의 한 조각 역시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그 이후 그는 만연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01년 시즌 초반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이 겹치며 부진이 길어졌고 2년 넘게 2군을 전전해야 했죠. 어느새 그는 팀에서 더 이상은 자신의 빈자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5년 9월 15일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오랜만에 지명타자로 출장한 장종훈 선수는 헛스윙 상고 삼진을 당한 뒤 다음 타석 무사 2, 3루 기회에서 내야 땅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곳 대전구장에 몰려든 1만이 넘는 팬들은 끊임없이 장종훈을 연호하죠. 이 경기가 그의 은퇴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5회 말이 끝난 뒤 그라운드에 레드카펫이 깔렸고 그 위에서 수줍은 듯 떨리는 듯 고별사를 읽는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고 그 사이를 대전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채워집니다. 팬들은 포에버 35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흔들었고 그 수건에 새겨진 번호 35는 영구 결번이 됩니다. 긴 시간과 과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다시 야구선수가 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실력보다 정말 중요한 건 끈이요, 배경이라는 이야기가 별 수 없이 설득력을 가지는 세상이 된 듯도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실력 중심의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말하는 무대가 야구판이죠. 장종훈 선수가 써내려간 연습생 신화는 오로지 의지와 노력, 실력만으로만 일군 전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구 팬들은 또 다른 연습생 신화를 고대하며 야구장으로 찾아갑니다. 실력과 의지, 노력이 분투하는 그 현장으로.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연습생 신화의 장종훈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